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4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74세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진료실 문을 여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아내분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조심 들어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인생 다 산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당뇨약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셨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왔는데도 왜 상태가 점점 나빠지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공복 혈당이 160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눈은 침침해지고 발은 저리며 기운도 하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3년 전 돌아가신 제 아버지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 할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지금 당뇨약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혈당이 높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시고 밥을 먹어도 기운이 없으십니까?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 내과 전문의 30년 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70세가 넘으면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보다 장바구니가 100배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뇨약은 혈당을 낮춰주지만 췌장을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약은 소방수예요. 불이 나면 끌어오는 거죠. 그런데 불이 왜 나는지, 어떻게 하면 불이 안 나게 할 수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10가지 음식은 췌장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이 방법으로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00 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슐린 주사요? 안 맞으셔도 되게 됐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그분이 6개월 뒤에 손주 돌잔치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영상 후반부에 자세히 해드릴게요. 지금은 먼저 왜 우리 췌장이 망가지는지 그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반밖에 안 나요.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엌에 지금 거의 확실히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노란색 가루인데 대부분 카레 만들 때만 쓰시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먹으면 췌장 염증을 잡는데 천하제일입니다. 단 혼자 먹으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반드시 같이 먹어야 하는 짝꿍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 후에 태어나서 배고픈 시절을 겪고 자식 키우느라 밤잠 설치고 나라 발전시키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이랬습니다. 그때는 건강 챙길 여유가 없었어요.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시간도 부족했는데 영양 균형이 뭡니까? 배고플 때 밥 한 공기 뚝딱 비우고 국물에 밥 말아서 후루룩 먹고 단 거 먹으면 기운 나니까 설탕 듬뿍 넣은 믹스커피로 버텼습니다. 그 세월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 췌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고생하느라 몰랐던 것뿐이에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 다 키우셨고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 췌장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췌장을 공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인슐린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 공장은 딱 하나뿐이에요. 대체 불가입니다. 이 공장 안에는 베타세포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들이 부지런히 인슐린을 만들어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쏙쏙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단 음식을 많이 먹고 흰쌀밥을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자꾸 올라갑니다. 공장 직원들이 인슐린을 만들어도 끝이 없어요. 야근에 야근을 거듭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직원들이 젊고 기운이 넘치니까 버팁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이 지칩니다.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드러눕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걸 베타세포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직원이 줄어드니까 인슐린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혈당은 올라가는데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약을 늘려도 또 늘려도 혈당이 안 내려갑니다. 결국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인슐린 주사 맞으셔야겠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20년 동안 약만 드시면서 췌장 공장은 방치하셨어요. 직원들한테 월급도 안 주고 휴가도 안 주고 맨날 야근만 시킨 거예요. 결국 직원들이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지친 공장에는 불이 나기 쉽습니다. 이 불을 의학적으로 염증이라고 해요. 만성 염증이 췌장에 자리 잡으면 세포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이 일반인보다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췌장은 성격이 아주 무뚝뚝합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아프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췌장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미리 보살펴줘야 합니다. 어떻게요? 공장 직원들한테 좋은 월급을 줘야 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이요. 공장에 난 불을 꺼야 합니다. 항염증 음식이요. 지친 직원들이 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10가지 음식이 바로 이 3가지를 다 해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배워보겠습니다. 펜 드셔도 좋고 머릿속에 꼭꼭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미역입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한 그릇씩 꼭 드십시오. 거창하게 고기 넣지 않아도 됩니다. 미역 한 줌 불려서 된장 살짝 풀고 끓여내기만 하면 돼요. 시장에서 미역 한 봉지 사면 3,000원도 안 합니다. 한 달은 거뜬히 드실 수 있어요. 왜 미역이 췌장에 좋을까요? 미역 속에는 푸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미역 특유의 끈끈한 점액질이에요. 이 푸코이단이 장 속에서 착한 균을 키워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췌장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장과 췌장은 이웃사촌이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췌장이 소화 효소를 뿜어내서 장에서 소화가 되게 돕습니다. 그런데 장이 엉망이면 췌장이 더 많은 효소를 만들어야 해요. 야근이 늘어나는 거죠. 미역을 드시면 장이 편안해지고 췌장의 업무량이 줄어듭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린 게 미역국이었어요. 아침마다 드시고 나서부터 속이 더부룩하던 게 사라지고 화장실 가기도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건 췌장이 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매일 점심이나 저녁에 브로콜리를 한 접시씩 드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절대 날 것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끓는 물에 3분에서 4분만 살짝 쪄서 드셔야 합니다. 3분입니다. 4분입니다. 이 시간을 지키는 게 과학이에요. 왜 하필 3분에서 4분이냐고요?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췌장에 난 불, 그러니까 염증을 직접 꺼줍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익히면 이 귀한 성분이 다 파괴돼요.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를 못합니다. 딱 3분에서 4분 쪘을 때 우리 몸이 설포라판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타이머 맞춰 놓으세요. 이게 췌장 살리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강황입니다. 아까 제가 노란색 가루 말씀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매일 작은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를 요리에 넣어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비밀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강황은 반드시 후추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강황을 넣는 모든 음식에 후추를 한두 번 톡톡 뿌려주세요. 왜 후추가 필요할까요?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커큐민이 염증을 잡는데 천하제일입니다. 췌장에 난 불을 직접 찾아가서 꺼줍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커큐민은 우리 몸에 들어와도 흡수가 정말 안 됩니다. 그냥 먹으면 거의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비싼 강황 영양제 드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게 후추입니다. 후추 속에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흡수율을 무려 20배나 높여줍니다. 20배입니다. 강황만 드시면 100원어치 효과, 후추랑 같이 드시면 2,000원어치 효과. 똑같은 강황인데 후추 톡톡 2번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께도 국이나 볶음 요리할 때 강황가루 한 스푼에 후추 꼭 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강황가루 한 통 사면 5,000원도 안 해요. 몇 달은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하루에 4알에서 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과자 대신 사탕 대신 호두를 꺼내 드세요.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췌장 공장의 직원들, 그러니까 베타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나이 들면 이 직원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데 호두를 드시면 직원들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인슐린 생산량이 유지되는 거예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당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사탕을 드셨어요.
그런데 호두로 바꾸고 나서부터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사탕은 혈당을 확 올렸다가 확 떨어뜨립니다. 췌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호두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췌장이 평화롭게 일할 수 있어요. 5번째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매일 잎사귀 2장에서 3장 정도를 쌈으로 싸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세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위와 췌장은 이웃사촌이에요. 위가 편안해야 췌장도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위산을 조절해서 췌장이 과도하게 소화 효소를 뿜어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췌장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효자 음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췌장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5가지 음식입니다. 미역, 브로콜리, 강황, 호두, 양배추. 이 5가지만 챙겨 드셔도 췌장이 한숨 돌릴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주변에 당뇨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건 같이 나눠야 복이 온다고들 하죠. 자, 이제 나머지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가 기초 체력이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는 실전 능력입니다. 꺼져가는 인슐린 공장에 다시 불을 지피는 핵심 병기들이에요. 6번째 음식은 검은 콩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은 쌀밥 대신 검은 콩밥을 지어 드세요. 콩을 미리 물에 충분히 불려두었다가 밥 지을 때 한 줌 듬뿍 넣으시면 됩니다. 검은 콩의 검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보라색 마법의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췌장세포가 활성산소라는 나쁜 찌꺼기 때문에 공격당할 때 안토시아닌이 방패가 되어 세포 하나하나를 지켜줍니다. 게다가 검은 콩은 양질의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낼 때 가장 필요한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좋은 재료가 풍부하게 들어오니 공장이 더 힘차게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예전에는 소화가 안 된다고 흰쌀밥만 고집하셨는데 검은 콩밥으로 바꾸고 나서는 오히려 속이 더 편하다고 하셨어요. 7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시금치 나무를 식탁에 올리세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금치는 절대로 날것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소금 살짝 넣고 1분 정도 데쳐서 무쳐 드셔야 해요. 왜 꼭 데쳐야 하느냐고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냥 먹으면 몸속에서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데치기만 해도 이 성분 대부분이 씻겨 내려가요. 데친 물은 과감히 버리시고 영양가 많은 시금치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쉽게 말하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췌장이 10번 일해야 할 것을 5번만 일해도 되게 만들어주니 췌장 입장에서는 이보다 고마운 음식이 없습니다. 8번째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 한 토막을 구워서 드세요. 기름에 튀기지 마시고 석쇠나 팬에 노릇하게 굽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 생선 기름이 췌장에 생긴 만성염증을 직접적으로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호두 같은 견과류 기름도 좋지만 생선 기름은 우리 몸의 인슐린 수용체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혈당이 세포 속으로 쏙쏙 잘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께도 일주일에 2번 고등어 데이를 지정해드렸더니 나중에는 혈색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들기름을 드시면 됩니다. 나물 무칠 때 들기름 듬뿍 넣거나 밥에 비벼 드시면 고등어 못지않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9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매일 토마토 1개씩만 챙겨 드세요. 방울토마토라면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토마토는 그냥 드셔도 좋지만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익혀 드시면 보약 중에 보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3배 이상 껑충 뛰거든요. 이 리코펜이 췌장암을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차고 넘칩니다. 췌장 세포를 보호하고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볶아서 아침마다 드셨어요. 맛도 좋고 췌장에도 최고라며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음식은 체리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과일 먹기가 겁나시죠? 그런데 체리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가 딱 적당해요.
과일 중에서 혈당 지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체리는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은콩처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직접적으로 도와줍니다. 달콤한 맛은 즐기면서 췌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과일입니까? 철이 아닐 때는 냉동 체리를 활용하셔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이니 걱정 마시고 챙겨 드세요. 자, 이렇게 췌장을 살리는 10가지 음식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미역, 브로콜리, 강황, 호두, 양배추, 검은콩, 시금치, 고등어, 토마토, 체리.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밥상에 오르는 순간 여러분의 췌장은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치는 겁니다. 이거 다 사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보세요. 미역 한 봉지, 브로콜리 한 송이, 강황가루 한 통, 검은콩 한 봉지 다 해서 10,000원도 안 합니다. 비싼 홍삼이나 출처, 모르는 영양제 한 통 살 돈이면 이 10가지 음식을 한 달 내내 드실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절약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병원비 아끼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 바로 이 밥상입니다. 자, 이제 이 음식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실제로 실천해서 3개월 만에 혈당을 100 초반으로 낮춘 기적의 시간표입니다. 아침 7시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세요. 그리고 미역국을 끓입니다. 미역 한 줌 불려서 된장 살짝 풀고 두부 조금 넣으세요. 어제 미리 데쳐둔 시금치를 조물조물 묻혀서 한 접시 곁들입니다. 밥은 당연히 검은콩을 듬뿍 넣은 검은콩밥입니다. 20분이면 충분해요. 귀찮다고 거르지 마세요. 점심 12시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 한 토막을 노릇하게 구워 드세요. 고등어 없는 날은 두부나 살코기 위주로 단백질을 채우시면 됩니다. 브로콜리 기억하시죠? 타이머 4분에 맞춰놓고 딱 알맞게 쪄서 드세요. 양배추도 2-3장 곁들여서 쌈을 싸 드시거나 살짝 데쳐 드시면 됩니다. 후식으로 토마토 1개, 달걀과 함께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입이 심심해질 때가 됐죠. 이때가 위기입니다. 믹스커피나 과자 생각나실 텐데 꼭 참으시고 미리 챙겨둔 호두의 알과 체리 10알을 꺼내세요. 이게 췌장을 살리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저녁 6시입니다. 이제 강황을 활용할 시간입니다. 나물볶음이나 국에 강황가루 한 티스푼을 넣으세요.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것 있죠? 후추입니다. 톡톡 2번 뿌려서 강황의 좋은 성분이 온몸에 쏙쏙 흡수되게 만드세요. 저녁은 너무 과하지 않게 드시고 식사 후에는 가볍게 실내를 걷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이걸 다 어떻게 챙겨 먹느냐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 금방 적응하셨습니다. 일주일만 하니까 몸에 익어서 저절로 손이 가더라고 하셨어요.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완치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요. 그 조금이 쌓이면 전부를 바꿉니다. 자,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 지금 당뇨약 먹고 있는데 이 음식들 같이 먹어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이 음식들은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약이 더 잘 듣도록 돕는 지원군입니다. 췌장이 튼튼해지면 같은 약을 먹어도 혈당이 더 잘 조절돼요. 나중에 상태가 좋아지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당뇨 20년 차고 췌장이 이미 많이 망가졌다는데 이제 와서 소용 있을까요?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췌장세포가 단 10%라도 남아있다면 그 세포를 보호하고 효율을 높여주는 게 바로 이 음식들입니다. 완전히 새 췌장을 만들 순 없어도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20년 차였지만 결국 이겨내셨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등이나 배가 아프면서 그 통증이 허리까지 뻗친다면,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하게 빠진다면, 황달이 생겨서 눈이나 피부가 누래진다면 이건 음식으로 해결할 단계가 아닙니다. 당장 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췌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말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이 선생님, 저 이제 인생 다 산 것 같습니다 하고 들어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어르신 몸속에 있는 췌장이라는 녀석이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20년 동안 야근만 시켰으니 지친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췌장한테 좋은 월급을 주세요. 그러면 다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분께 10가지 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딸, 솔직히 효과가 크게 안 느껴지셨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냉장고에 시간표 붙여놓고 매일 하셨습니다. 둘째 딸, 속이 편해지기 시작하셨어요. 화장실 가는 게 규칙적으로 바뀌고 밥 먹고 나서 나른했던 게 사라졌습니다. 셋째 딸,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공복 혈당 105.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어르신, 뭐 드셨어요? 인슐린 주사 얘기는 없던 걸로 합시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평생 먹던 약보다 이 10가지 밥상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예전에 그 힘없고 그늘진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는 씩씩해지셨더라고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손주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고 활짝 웃고 계셨어요. 옆에서 아내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계시고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6개월 전에 저는 인슐린 주사 맞으면서 손주 돌잔치에 갈 줄 알았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릴 기운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손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저는 자주 울지 않습니다. 30년 의사생활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그 사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셨거든요. 아버지도 당뇨 20년 차였습니다. 저는 의사인데 아버지한테 제대로 된 밥상을 챙겨드리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다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손주 얼굴도 못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김영수 할아버지를 보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제 아버지한테 못 해드린 걸 다른 분들한테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뇨약 드시고 계십니까? 혈당이 잘 안 잡혀서 걱정이십니까? 자식들 앞에서 아픈 내색하기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달려오셨잖아요. 건강 챙길 여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놀아주시려면 췌장 건강을 지키셔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늦지 않았습니다. 췌장 세포가 10%만 남아있어도 그 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10가지 음식, 미역, 브로콜리, 강황, 호두, 양배추, 검은 콩, 시금치, 고등어, 토마토, 체리.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주방으로 가서 미역부터 찾으세요. 마트에 가시면 오늘 알려드린 장바구니 목록을 하나씩 채워보세요. 거창한 시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강황가루 한 스푼에 후추 톡톡 뿌려 드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입니다. 댓글에 실천합니다. 4글자만 남겨주세요. 나 혼자 결심하는 것보다 이렇게 글로 남기면 훨씬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공개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댓글 남긴 다른 분들에게 응원의 대댓글도 달아주세요. 우리 어르신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거, 이것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두 번째 부탁입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광고 없이, 헛소리 없이 여러분 건강에 진짜 도움되는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가 더 많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부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 친구, 50 넘은 분에게 보내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떠오르는 분 계시죠? 당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혈당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그분에게 보내주세요.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립니다. 무료입니다. 3초면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드리세요. 이 정보가 부모님의 췌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 내과 전문의 30년 차입니다. 저는 하나를 믿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답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췌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넣어주고 아껴주면 조용히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인슐린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100일 뒤에 여러분의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지는 기적을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미역 불리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